1, 2, 1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뗐을 때는 시그키 1이 0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시그키 1이 1로 들어올 때 저장 시작, 시그키 1이 0으로 들어올 때 저장 종료. 이 조건 두 개를 입력하셔야겠죠? 그래서 토글 트리거로 선택하겠습니다. 토글 트리거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름은 P1 btn 로그라고 하겠습니다. P1 btn 로그. 네, 로깅 블록의 이름은 T1 버튼 로그라고 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토글 온과 토글 오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토글 온 유저 디파인드 체크 눌러주시게 되시면 이렇게 토글 온이라고 해서 내용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토글 오프 유저 디파인드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시각적인 내용으로 스타트 이후에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토글 온이 되면 여기서부터 저장을 할 거고 토글 오프가 될 때까지 저장을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N이라고 뜨고 있고요. 그래서 버튼 여러 번 누르면 N번 저장될 거잖아요. 그래서 N이라고 뜨고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톡을 ON을 했다가 오프를 못 보고 스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이 된다. 걔는 한 번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톡을 온 아닌 거는 저장도 안 됐겠죠. 그래서 온오프는 N번, 온에서 스탑은 한 번이다. 그냥 이렇게 저장되는 실제 리얼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으로 해서 이제 온 조건 발동 버튼 눌렀을 때 그 전 5초 전 데이터부터 버튼 뗐을 때 1초 후까지 이렇게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버퍼 사이즈는 5만. 네, 스탑 애프터라는 게 있고요. 스탑 애프터를 눌러보시면 트리거 블락하고 빨간 동그라미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 트리거가 몇 번 발생하면 자동으로 메저먼트를 꺼주겠다 이겁니다. 굳이 뭐 어떤 특정 조건이 여러 번 발생했을 때 한두 번만 캐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두 번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저장 안 하도록 메저먼트를 끌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세 번 반복하면 메저먼트가 그냥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레이트 마커 같은 경우에는, 자, 저희는 이 조건을 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8초 정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아, 어떤 이벤트 발생한 거 5초 뒤부터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고 5초 전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 유추하는. 그러니까 이 트리거가 발생한 우리가 조건으로 지정한 발생한 위치가 어딘지를 마킹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8초 중에 뭐 8초 중에 6초는 그냥 덤으로 더 마킹해둔 거잖아요. 분석을 좀 더 잘하려고. 근데 이 파일을 받아보신 분은 8초 데이터가 진짜 원하는 데이터였는지 중요한 데이터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보조 데이터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된 시점을 마킹을 해달라는 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윈도우에 이 트리거가 동작했다라고 알림 메시지를 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티 라이트 윈도우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두 개는 그냥 체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두 개는 체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OK를 누르시면 끝나게 되는데 저희가 조건을 아직 지정을 안 하셨죠. 그래서 유저 디파인드 스타트 조건으로 하셔도 되고 스탑 조건으로 하셔도 되고 카플 코드로 조건을 지정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건 유저 디파인드를 많이 쓰실 겁니다. 네, 디파인을 누르시게 되면 보셨던 창 나왔죠? 저희 검색 조건 입력하셨던 창 트레이스 윈도우에서 자, 똑같이 조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컨디션 누르시고 심볼릭 시그널 그 다음에 시그 키 1 자, 태극키 1 보면 FRM 키 1은 이벤트 메시지니까 조금 더 값이 빨리 바뀌어서 들어올 거고 얘는 값이 늦게 바뀌어서 들어올 거잖아요. 웬만하면 온, 오프 조건은 동일한 메시지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온은 키 1로 하고 오프는 스테이터스로 하잖아요. 얘는 1로 들어왔는데 얘는 0으로 들어와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메시지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오류가 없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FRM 스테이터스 메시지로만 그냥 할게요. 주기 메시지를 그냥 이용해서 시작 종료를 하겠습니다. FRM 스테이터스의 시그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모든 메시지에서 찾을 거고, 그 다음에 피지컬 밸류, 그 다음에 그 값이 1인 경우, 그 값이 1인 경우.
네,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 하나 지정했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트리거 온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버튼이 눌렀다라는 값이 들어오더라도, 누르고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어도 주기적으로 계속 1이라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건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온 스테이트가 되면 오프 스테이트로 바뀌는 조건만 체크합니다. 네, OK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user defined, define, 그 다음에 new condition, 다시 시그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sig p1 검색하시고, 스테이터스의 sig p1입니다. 네, 그 다음에 피지컬, 그 다음에 얘는 0일 경우. 그래서 1일 경우 스타트, 0일 경우 오프, 1일 경우 온, 0일 경우 오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버튼 누를 때 시작, 버튼 뗄 때 종료. 대신 버튼 누를 때는 5초 전 데이터까지 다 긁어도 들어올 거고요. 버튼 떼면 이제 1초 후까지만 되고 종료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명입니다. 그 다음은 파일명입니다. 네, 파일명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하는 위치는 로깅. 그 다음에 로깅 블락이라고 가로로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T1 VTN 로깅. 그래서 띄어쓰기는 언더라인으로 돼서 이와 같이 그 파일명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되면 안 되니까 필드 코드 메저먼트 인덱스. 여기 언더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깅 블락에서 트리거가 매번 발생할 때마다 그 카운터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로깅 블락에서 트리거가 발생할 때마다 카운터를 관리해 주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발생할 때마다 카운터를 증가시키겠다. 그 카운터를 가져와 달라. 그러면 지금 T1 BTN 로그 073 언더바 T001 다음번에 버튼 눌러서 떼면 T002 다음번은 T003 그러면 메저먼트 종료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설정해 주시고 확장자는 BLF로 하겠습니다. 네, OK 눌러주신 다음에 메저먼트 스타트. 그러면은 전체를 로깅하는 거는 액티브가 되어 있을 거고요. T1 버튼 로깅은 T1 버튼 눌러야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할 겁니다. 네, 대충 지금 한 10초 정도 지났으니까 제가 T1 버튼 누르면 이제 액티브 상태가 될 거고요. 떼면 1초 뒤에 끝납니다. T1 버튼 누르면 또 액티브 상태가 될 거고요. 떼면 1초 뒤에 끝날 거고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눌렀다 뗐다 하면 이렇게 메저먼트까지 끝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셨거나 놓친 부분 있으시면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이 컨디션 그다음에 세이브 네, 그다음에 그 페퍼런 스테이터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피지컬 그다음에 봤을 때 어떤 요리들이 네, 그것이 그다음에 또 네, 이런 것까지 일단 넘어가죠. 이니까 073, 그 다음에 T001, 첫 번째 트리거, 두 번째 트리거, 세 번째 트리거. 그리고 얘를 메모장에서 읽게 되면 얘는 메모장에서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서드파티 툴이나 벡터 툴이 없는 곳에 보낼 때는 ASC 파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ASC 파일 안에는 이 내용이 메모장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BLF는 이런 게 안 보이게 되고요. 네, 근데 그러면 BLF는 어떻게 보냐? 저희 마이트레이스 하나 띄워두시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임포트 마이트레이스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오른쪽 마우스 임포트 그 다음에 로깅 파일 .asc 말고 blf 그 다음에 T001 지금 위에 보시면 이와 같이 T001.blf라고 해서 T001.blf라고 해서 지금 이 마이트레이스 윈도우가 쳐다보는 게 이 캐로의 버퍼가 아니라 이 파일을 보고 있겠다라고 되고요. 지금 이처럼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트 토글 트리거, 여기에 스타트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맷, 뭐,
BLF나 ESC 메모장에 읽히고 안 읽히고 하지만 이런 트레이스 윈도우에는 편하게 그냥 끌어다 놓으셔도 됩니다. 임포트로 하시는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셔도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읽혔던 내용 중에 이렇게 스탑 토글 트리거 또는 스타트 트리거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BLF로 된 거를 그럼 ASC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내주느냐? 자, 툴 누르시고요. 로깅 파일 컨버전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저희 로깅의 T001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T001.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파일은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확장자 바뀐 걸로 될 겁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포맷을 ASC로 해도 되고요. 뭐 CSV, MATLAB, 뭐 그다음에 MF4, 그다음에 MDF 뭐 여러 가지 포맷으로도 다 바꿀 수 있는데 우선 ASC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꾸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ASC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ASC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게 되면 이제 메저먼트 스타트 시간은 12시 26분 57.355초. 그 다음에 메저먼트는 이때 시작했지만 첫 메시지는 8.7초부터 타임스탬프 8.7초부터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073이니까 마일로그 073도 열어보게 되면 메저먼트 스타트 시간은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떴던 8.7초의 이 메시지도 이 전체 로그에서 8.7초 여기 똑같이 뜰 겁니다. 똑같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 포맷은 이렇게 툴에 로깅 파일 컨버전이라는 걸로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ASC나 MDF나 뭐 여러 가지 포맷 다 뭐 데이터 손실 하나도 없고요. 그냥 압축률만 높여서 용량이 크니까 압축률만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LF나 MF4 같은 경우에는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벡터 라이브러리가 없거나 벡터 툴이 없는 곳에서 쓸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드파티 툴로 보낼 때는 ASC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타임 레인지가 있는데요. 로깅한 이 파일 8.7초부터 17.2초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일부분만 또 추출하고 싶을 때 지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일부분만. 그래서 8.7초에 7초 거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뭐 2.5초만 빼서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2.5초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레인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눌러보시게 되면 시그널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익스트랙트 뭐 아무런 버튼이나 뭐 시그널 항목들이 안 나오네요. 자, 데스티네이션 파일 포맷을 MDF, 시그널 로깅 MDF로 바꿔주세요. 프레임 로깅은 메시지 기반 파일이고 시그널 로깅은 시그널 기반 파일입니다. 그래서 MDF 시그널 로깅 파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 익스트랙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자, 눌러보시면 한번 쭉 스캔을 돌아요. 스캔을 돌아서 내가 지금 로깅해둔 DB의 정보에 따라서 값을 쭉 찾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내가 로딩된 DB를 찾아서 쭉 돈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의 목록을 쭉 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기반 파일하고 DB만 있으면 언제든 시그널 기반 파일로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 기반 파일에서 시그널 기반 파일로 바꾸든 아니면 메시지 기반에서 다른 포맷으로 바꾸든 이 툴에서 제공하는 로깅 파일 컨버전을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거나 놓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개별